2018년 4월, 베이징의 한 병원은 매우 특별한 환자를 받아들였습니다. 23세 청년은 무려 540kg에 달했으며 매일 밤 잠잘 때 최대 509번이나 호흡이 멈추었고 때로는 최대 85초 동안 질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복부 지방층은 층층이 쌓여 온몸이 거대한 풍선처럼 보였으며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걷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누울 때조차 그는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고 그의 몸은 늘 끔찍한 짐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조차 이 상태가 계속되면 청년이 30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떤 병에 걸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믿기 힘들 정도로 비만해진 것입니까? 이 엄청난 체중을 가진 청년은 차이야쿤으로 1996년생이며 당시 23세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둥성 리닛이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비만에 시달리고 있었고 체중은 540kg에 이르렀습니다. 입원하자마자 간호사가 줄자를 이용해 그의 허리둘레를 쟀습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허리둘레가 1.9m였는데 키는 1.8m에 불과했습니다. 즉, 허리둘레가 키보다 더 컸습니다. 세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차이야쿤의 신체 치수는 정상인과 비교해 훨씬 컸습니다. 가슴둘레 165cm, 허벅지 둘레 94cm, 팔둘레도 무려 57cm였습니다. 이 수치들만 들어도 놀랍지만 야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거대한 지방층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생명을 엄청난 속도로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500kg에 달하는 환자를 본 적은 있지만 오버 40kg 경우는 처음입니다. 현재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살아있는 환자 중 가장 무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근을 초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사들은 차이야쿤의 심장과 폐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그의 심장과 폐 기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건강 상태는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차이야쿤의 가슴 부위에는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등을 대고 잘 때마다 마치 30kg짜리 가루자루가 얹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무게는 심장과 폐에 큰 압박을 주었고 그로 인해 수면 중 무호흡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은 차이야쿤을 특별 수면 관찰실에 배치했고 의사들은 24시간 내내 그를 모니터링하며 갑작스럽게 호흡이 멈출 경우 즉시 구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집이 너무 커서 일반 대형 호흡 마스크로도 그의 입과 코를 완전히 덮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은 긴급히 초대형 호흡 마스크를 주문해야 했고 그것이 맞아야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관찰한 결과 의사들은 차이야쿤의 비만으로 인한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과 뇌는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하룻밤 동안 5분 9번의 무호흡을 겪었고 가장 긴 경우는 85초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곧 차이야쿤이 잠든 상태에서 질식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혈중 산소 수치는 매우 낮았고 최저치가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건강인의 경우는 9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겨우 23세였지만 지나친 비만은 이미 차이야쿤의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거대한 지방층은 심장과 폐를 압박해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질병까지 동반해 조금씩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는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위험한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확언했습니다. 차이야쿤의 체중은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었으며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 일부를 절제해 체중을 줄이는 수술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수술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차이야쿤이 30세를 넘길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어머니 징홍은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순간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의사들에게 아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의료 윤리에 따라 불쌍한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차이야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징홍 부부에게는 야쿤이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징홍은 일찍이 아들이 또래보다 훨씬 뚱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야쿤은 태어날 때 체중이 무려 8근 반이었습니다. 차이 집안은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뚱뚱한 아이는 복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난 차이야쿤은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응석 속에서 자랐습니다. 야쿤이 울기만 하면 부모는 급히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아이는 점점 더 살이 쪘습니다. 원래부터 음식을 좋아했던 그는 어른들이 잘 먹는 것은 좋은 징조다라고 믿었기에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를 본 집안 식구들은 모두 더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6살 무렵에는 체중이 이미 70근에 달했는데 이는 또래 아이들의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체중은 이미 280kg을 넘었고 성인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들을 마구 먹게 해서는 안 되며 즉시 체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징홍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어릴 때 뚱뚱해도 크면 자연스럽게 마른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이 아무리 뚱뚱해도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야쿤이 먹고 싶다고 하면 무엇이든 사주며 늘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과잉 사랑 속에서 차이야쿤은 치킨, 햄버거처럼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살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그는 운동하려 하지 않았고 체중은 점점 더 불어나 또래 아이들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지만 징홍은 끝까지 아들을 감싸며 응석을 받아주었습니다. 징홍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햄버거, 산둥식 짭짤한 빵, 감자 소고기 조림 같은 음식은 거의 매 끼니 좋아하며 싫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이야쿤은 새끼 식사뿐만 아니라 고열량 간식에도 중독되었습니다. 하루에 탄산음료를 15에서 6병씩 마셨고 심심할 때마다 감자칩이나 비스킷을 먹었습니다. 징홍은 여러 번 아들의 식사량을 줄여 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왜 먹는 것을 참지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차이야쿤은 어머니에게 먹지 않으면 온몸이 불편하고 마치 흡연자가 담배를 못 피우는 것처럼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징홍은 오히려 그의 식욕을 더 받아주었습니다. 15세 이후 그의 체중은 계속 불어나 320kg을 넘었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이렇게 살찌게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강제로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고 심지어 종합적인 운동 계획까지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넘게 폭식에 길든 차이야쿤은 담백한 음식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피곤하다며 투덜거렸고 운동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홍의 모든 노력은 아들의 습관과 체질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야쿤이 어릴 적에는 이웃들이 그를 놀리며 돼지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장난 섞인 말들은 독한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이 험한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뚱뚱하면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야쿤은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무관심해졌고 결국 사람들을 피하며 혼자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차이야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춘기에 그는 또래들의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대한 외모 때문에 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피하기 위해 야쿠는 더더욱 자기 세계 속으로 숨어들었고 폭식을 계속하며 체중은 끝없이 불어났습니다. 징홍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었지, 뚱뚱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세가 되었을 때 야쿤의 체중은 540kg에 이르렀습니다. 지나친 비만으로 인해 신체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각 장기는 과부에 시달리며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조차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23세가 되었으니 마땅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어머니의 응석으로 그는 여전히 아무 걱정 없는 아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의 과보호 아래 야쿠는 안일함과 인내 부족, 자기 절제조차 모르는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놀거나 TV를 보며 만족했고 미래에 닥칠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징홍은 아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기 책임이 크다고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쿤이 먹고 싶어 하는 그저 하는 것은 반드시 곧바로 얻어야 했고 없으면 곧장 떼를 썼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징홍은 매일 눈물이 날 만큼 가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았고 아들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야쿠는 자신의 건강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충고에도 무심하며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징홍은 어쩔 수 없이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야쿤은 마침내 타협해 베이징 스지탄 병원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야쿤의 거대한 몸집을 본 병원의 소화기 전문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차 막막해했습니다. 아들이 주변 사람들의 몰래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을 목격한 징홍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맹목적인 응석이 후회되었고 동시에 고통에 목이 메었습니다. 수술 계획을 세운 후 이렇게 드문 체중을 가진 환자를 마주한 주치의는 즉시 전과 인력을 소집해 회진을 열고 치료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난관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비만 상태로 인해 차이야쿠는 수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가 체중을 500kg 이하로 줄여야만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 도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체중 감량 속도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이야쿠는 원래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기에 다이어트는 그에게 있어 마치 험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체중 감량에 실패하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아들의 병세를 알게 된 징홍은 관리에 더욱 엄격해졌고 늘 곁에서 아들을 격려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차이야쿠는 스스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여전히 폭식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새끼는 물론 그 외에도 패스트푸드, 감자칩, 햄버거를 잔뜩 먹으며 의사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징홍은 아무리 애써도 아들을 통제할 수 없어 절망했습니다. 한동안 지나자 의사들은 그의 체중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징홍에게 상황을 알아본 후 의료진은 환자의 체중 감량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외과 소화기병동의 간호부장은 매일 그의 식단을 철저히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그는 늘 온갖 방법으로 이를 피하려 했습니다. 차이야쿠는 특히 간식을 숨기는 데 능숙했습니다. 단 10분만 주어지면 그는 음식을 남이 방에 들어와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벽시계 뒤, 환풍구 틈, 침대 밑까지 병실 전체가 거의 비밀 기지처럼 간식을 숨겨두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후 간호부장은 병실에 간식을 숨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병동의 모든 직원들에게 그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규칙은 매 끼니가 절대 30분을 넘지 말아야 하며 몰래 내려가서 음식을 찾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러 차례 밖에 나가 몰래 음식을 사려 했지만 의료진에게 막혔습니다. 간식을 숨기거나 음식을 시켜두어도 간호사들이 늘 제때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간호부장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전화를 걸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배달이 도착하자 그는 몰래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 비밀스럽게 피자를 즐겼습니다. 병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의료진 모두는 성인이 된 약훈의 자제력이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의사들은 눈앞의 수술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체중 감량 수술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만약 1년 후 그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가 다시 늘어나고 식습관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위 절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수술은 위 용적을 줄이고 음식 섭취량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약훈이 식단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체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9일째 간호사들의 세심하고 끊임없는 관리 아래 상황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훈의 식단은 철저히 조절되었고 식사는 하나하나 면밀히 감시되며 칼로리까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서서히 그의 식습관은 규칙적이고 절제 있게 바뀌어갔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마침내 500kg 이하로 줄어 수술에 필요한 안전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혈중 산소 농도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의사들은 이제 이 체중 감량 여정 전체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차이야쿠는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그의 위 일부를 절제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수술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했으며 최고 수준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병원 부원장이 직접 집도했고 소화기획과 종양과 마취과 수술실에서 온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꾸려 전 과정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차이야쿤의 특별한 체중 때문에 병원은 특별히 길게 제작된 수술기구와 확장된 장비, 그리고 초강력 하중을 견디는 수술 침대를 마련하여 수술에 완벽히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수술대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야쿤의 몸은 여전히 침대의 크기를 초과했습니다. 그의 자세를 조정할 때 의사들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위험을 초래할까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의 복부 지방은 두께가 8cm로 정상인의 4배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그 지방은 특히 느슨하고 쉽게 이동해 수술을 어렵게 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면서 주치의는 한참이 지나서야 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찾아냈을 때 경험 많은 외과의조차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샤오차이의 위는 정말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큽니다. 그 옆에 있던 마취과 의사도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위라면 당연하지요. 누가 물만 마시고 이 정도로 살이 찔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차이야쿤이 540kg까지 체중이 늘어난 것은 병 때문도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 쌓인 매 킬로그램은 모두 수년간의 누적, 매 끼니마다의 방심과 방탕의 결과였습니다. 오후 5시, 차이야쿤의 위 절제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천천히 그를 수술실에서 밀어나오자 그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이 성공한 것을 본 차이야쿤의 부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침내 이 젊은이는 다시 건강하게 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수술 후 부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어머니 샤오차이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기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아들은 정식으로 계획된 체중 감량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이야쿤이 점차 의식을 회복했을 때 간호부장은 조심스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음식에 탐닉하지 않겠다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반드시 운동을 선택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원 후 3개월이 지나 차이야쿤은 다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은 약 200kg 남짓으로 줄었고 검사 결과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체중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차이야쿤의 이야기는 경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비만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방탕한 식사는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돌볼 때 과도한 응석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응석은 진정한 사랑과 같지 않으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키 나푸티로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키는 몸무게가 900파운드였으며 하루에 약 1000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남자는 만성적인 음식 중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스스로 씻거나 심지어 7년 동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우 우울합니다. 매일 이 침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었고 씻을 수도 없었으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키는 고통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계속해서 과식을 했고 결국 그의 몸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리키는 먹는 것으로 인해 사망한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키 나푸티의 눈물과 비극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괌섬의 즐거운 소년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남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얼마 전 미국 케이블 방송 TLC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900파운드 남자, 시간과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리키 나푸티의 삶을 담은 에피소드를 방영했습니다. 리키 나푸티는 태평양에 위치한 평화로운 열대 낙원인 괌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리키는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그의 체중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남자의 체중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미 90kg에 도달했습니다. 리키는 그의 어머니가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리키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 접시로 사랑을 주입받았습니다. 리키의 몸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지방을 섭취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장난기가 많은 소년이라도 그것을 모두 소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체격 때문에 리키는 학교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뚱뚱한 아이, 거대한 빵, 아기 돼지와 같은 별명이 리키 주변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조롱은 리키를 매우 슬프게 했고 슬플 때마다 그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반복되는 순환이었습니다. 리키는 과식을 했고 그로 인해 체격이 과도해졌으며 친구들의 조롱을 받았고 다시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찾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리키의 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 때 그는 이미 거의 300파운드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할 수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으며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리키가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뒷담화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 이후 리키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를 때 관절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백 미터만 걸어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그는 더 살이 쪘습니다. 더 살이 찔수록 그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남자의 아침 식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란 프라이 16개, 베이컨 14조각, 접시만큼 큰 팬케이크 5개, 그리고 1리터 크기의 소다 한 잔. 점심은 대형 햄버거에 감자튀김과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치즈가 추가되었습니다. 저녁은 보통 피자,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스파게티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식, 케이크, 간식 등 식사 사이의 음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리키는 20대 우울증을 겪었고 나이트클럽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금지 물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불법 하얀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체중은 222kg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에 리키는 인생의 사랑인 셰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리키의 몸무게는 이미 500파운드를 넘었지만 셰릴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키의 착하고 유머러스하며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괌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셰릴은 사랑의 힘으로 리키의 체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운동하도록 격려했지만 리키는 이미 되돌리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리키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부부처럼 부부 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리키의 체중은 계속 증가해 결국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만에 리키의 몸무게는 800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뼈는 거대한 지방을 지탱할 수 없었고 그는 계속해서 허리 통증에 시달렸으며 호흡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리키는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치 마비된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리키의 체중 감량을 위해 힘겹고 고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찾아와 리키에게 똑같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키는 전문가들의 모든 충고를 외면했습니다. 7년 동안 리키는 자신의 침대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냈으며 셰릴은 그동안 그의 식사 준비, 몸 구석구석 청결 유지, 배설 처리 등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리키는 침대에 누워 해마다 몸이 더 커져 결국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그의 배 주위 지방은 침대 양옆으로 넘쳐 흘러 마치 몸이 매트리스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리키의 아내 셰릴은 리키를 돌보는 것이 과체중의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 리키는 숨이 차서 말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웠고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그는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리키는 자신의 음식과의 관계를 금지 물질 중독자의 싸움에 비유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셰릴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 인생이고 제 세상은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괌, 미국, 호주에 있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의사들은 리키가 위축소 수술로 위 용적의 80%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 40kg의 체중 감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비만 수술 전문의는 리키 부부에게 식습관을 철저히 바꿔야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셰릴은 남편의 음식 요구를 거절할 힘이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리키가 음식을 원할 때면 계속해서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그녀는 그가 원하는 음식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의 아내니까요. 그의 식습관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리키와 셰릴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의 비만 수술 전문의 조지 홉킨스 박사가 괌으로 와서 리키를 만났을 때 그는 똑같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리키는 그것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햇빛이 얼굴에 내리쬐는 느낌이 그립고 씻고 물줄기를 몸에 느끼는 감각이 그립습니다. 라고 리키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전과 같은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리키는 체중을 줄여 괌에서 미국으로 비행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2012년 셰릴과 리키의 결혼은 끝났고 리키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호흡이 멎었습니다. 의료진은 1시간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리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적인 비만이었습니다. 리키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비만 문제를 부각시키며 비만에서 벗어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리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리키 나푸틴은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이 세상에는 리키보다 더 어리고 더 무거운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더욱 끔찍한 살덩거리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국에서 가장 뚱뚱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13세에 400파운드가 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 많은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초 오아시며 태국 나쿤사 완주에 살고 있으며 그의 상황은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습니다. 최호는 겨우 13살이지만 무게는 무려 사범 40파운드에 달합니다. 다른 과체중 사례와 달리 최호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은 극히 비극적입니다. 가족에 따르면 최호는 어릴 때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족은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 잘 큰다는 생각으로 비록 가난했지만 최호에게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호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보통의 수준을 훨씬 넘는 양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은 통통해야 귀엽다라며 그를 부추겼습니다. 매 식사마다 최호는 거대한 밥 한 그릇을 먹었고 매일 4에서 5개의 우유팩과 수많은 간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른들이 그의 식단을 조절하려 하면 최호는 화를 냈습니다. 가족은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최호가 마음껏 먹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최호는 10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그의 비만 문제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이미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이제 최호는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 누운 자세로만 잠을 자야 하며 숨쉬기 어려워 눕는 것도 힘듭니다. 걷는 것도 간신히 몇 걸음만 가능한 상태이며 심지어 가족은 최호에게 맞는 옷조차 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큰 사이즈의 옷도 최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러한 신체적 문제로 인해 최호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없습니다. 최호는 심각한 자폐증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 그를 병원이나 전문가에게 데려가 치료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최호는 어느 차량에도 앉을 수 없어
결국 그를 데려가려면 트럭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호를 트럭에 올리는 것조차 매우 힘들었으며 여러 번 시도했지만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최호는 400파운드 이상의 체중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많은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뚱뚱한 소년인 최호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호는 3살 때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잃었으며 아버지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가끔만 그를 돌봤습니다. 최호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손에 자랐으나 그 할머니도 얼마 전인 4월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호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태국 사람들이 이 특별한 소년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년처럼 인도네시아에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아기라고 불렸던 11세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아 퍼마나이며 인도네시아 국적의 12세 소년으로 몸무게는 190kg에 달했습니다. 그는 10세 때 비만으로 인해 걷지도 앉지도 놀지도 못했으며 그 후 76kg을 감량했습니다. 아리아 퍼마나는 인도네시아 서부 잡에 살고 있으며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소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리아 퍼마나라는 이름은 그가 더운 날씨에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영상이 SNS에 널리 퍼지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아리아가 침대에서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만했던 시절 학교 수업 대부분을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아는 어떤 옷도 입을 수 없어 전통 인도네시아 의상인 사롱만 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물에 몸을 담그며 지냈으며 5미터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아리아의 아버지는 아리아가 5살 때부터 비만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아리아의 식습관을 너무 관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리아는 9살 때 하루 5끼를 먹었으며 특히 치킨, 인스턴트 라면, 탄산음료를 즐겨 먹었습니다. 10살 때 아리아의 체중은 190kg을 넘어 아프리카 새끼 코끼리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 소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SNS에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힘겨운 다이어트 여정을 거쳐 새로운 몸매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그의 체중은 83kg으로 4년 전 거의 200kg에 달했던 몸무게의 절반 이상을 감량한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83kg은 여전히 많은 수치이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14세의 청소년인 아리아는 자신이 적용한 방법은 엄격한 식단과 매우 혹독한 운동 스케줄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리아는 체중 감량을 위해 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미트볼 2접시를 먹곤 했지만 이제는 단 음료와 기름진 패스트푸드를 완전히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약 5km를 걷고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즐기며 무엇보다도 헬스장에서 인도네시아 보디빌더 아데라이와 의료진 팀의 지도를 받으며 활발한 짐머우로 활동 중입니다. 아리아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은 그의 트레이너 라이라이의 인스타그램에서 약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체중이 상당히 줄었지만 아리아는 또 다른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피부가 늘어져 축 처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는 늘어진 피부로 인해 매우 큰 열등감을 느꼈고 이를 가리기 위해 일부러 긴 소매 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심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늘어진 피부는 격렬한 운동 시 피부끼리 마찰되어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해 운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아는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하산 사디킨 병원에서 계획된 4번의 수술 중 첫 번째 수술로 팔에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리아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션 밀리켄은 25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메론 파크에서 살았으며 몸무게는 무려 899파운드에 달했고 1분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25세 청년은 온몸이 아플 때만 겨우 움직이거나 걸으려고 노력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션은 매일 아침 깨어나면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 비만해 거의 움직일 수 없었으며 그저 침대 주변을 돌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씻을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온몸이 아파요라고 션은 털어놨습니다. 션의 어머니 레네는 매일 아들을 돌보며 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션의 비만 상태는 너무 심각해 레네 혼자서 그의 목욕을 돕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오랜 친구 케이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케이트는 션 가족과 오랜 인연이 있었으며 청소, 빨래, 목욕, 식사 준비 등 모든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를 움직이기도 힘들고 저는 그의 몸 위에 지방 덩어리를 간신히 들어 올려서 피부 아래를 닦아주는데도 힘들어요라고 레네는 말했습니다. 션은 자신의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어릴 적 또래 아이들에게 뚱뚱한 아이라 놀림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로 션은 음식을 통해 위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션은 자신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 비만 수술을 받지 못하면 30세까지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션은 스스로를 자기 몸속의 죄수처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제 유일한 바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션은 말했습니다. 약 900파운드의 몸무게로 수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던 션 밀리켄은 2016년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레네와 함께 션은 체중 감량 수술 자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션은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션이 침대에 갇히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다리 부상을 당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폭식의 시작은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션의 어머니 레네는 2017년에 신장 관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션 역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션의 아버지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알렸으며 션이 감염증 합병증으로 사망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들이 마음씨 좋은 사람이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80kg 이상의 몸무게를 가진 한 비만 남성이 체중 감량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부첼이며 미국 뉴저지주 출신으로 41세였습니다. 그는 의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으며 그 과정은 미국 TV 프로그램 내 600파운드 인생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5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량 과정을 시작한 후 로버트는 무려 150kg 이상을 감량했습니다. 치료 첫 달에만 의사의 지도해 56kg을 줄였습니다. 이후 그는 추가적으로 대량의 체중을 감량해 림프 부종 종양 중 하나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자격을 얻었습니다. 비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로버트는 진통제에 중독되었고 이는 그의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버트는 진통제 중독이 심각하여 추가 약을 받기 위해 스스로 상처 부위를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로버트는 결국 재활센터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촬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2017년 11월 15일에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버트의 죽음은 단순히 한 불행한 남성의 비극적인 결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만이라는 위험한 질병에 대한 현대 사회의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뚱뚱함이 아닙니다. 비만은 심각한 대사장애로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암, 호흡기능 저하, 내분비 장애, 불임, 심지어는 심각한 우울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각한 비만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 고립, 자신감 상실, 그리고 삶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비만이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갇혀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사랑할 힘도 잃으며 마치 숨만 쉬는 시체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존해 음식을 먹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닦아야 하며 때로는 외부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관리하지 않으며 현실을 회피한다면 결국 그 대가는 자신의 목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제 삶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고통은 극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은 제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제 체중의 대부분이 하체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다리는 림프 부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림프세포들이 한데 뭉쳐서 원하지 않는 곳에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의 3분의 2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감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하이오주 로레인 출신의 44세 여성 트레이시 매튜스가 40년 넘게 살아온 현실입니다. 심각하게 부어오른 다리의 무게가 무려 180kg에 달하는 트레이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거대한 장벽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트레이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항상 도움을 필요로 했고 평범한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공포스러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시의 생존 여정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외형적인 충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발휘하는 비범한 의지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순히 한 비만 여성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여성의 과거와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게 되면 극도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트레이시 매튜스는 오하이오주 로레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불안정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끝없는 다툼, 가정 내 폭력,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적 상처들이 그녀를 무심코 중독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은 금지 물질이나 술이 아니라 음식 중독이었습니다. 트레이시는 겨우 6, 7살 때부터 이미 체중이 평균을 훨씬 초과했으며 약 31kg에 달했고 그 수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나 친구들이 즐거움을 주지만 트레이시에게 유일한 위안은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볼 때마다 혹은 두려움에 떨 때마다 트레이시는 음식을 찾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안전하다고 느꼈고 이 악순환은 트레이시의 어린 시절을 점점 더 옥죄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트레이시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정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피하기 위해 자주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의 삶은 더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통제되지 않은 식습관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주들을 매우 사랑하여 온갖 단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트레이시의 체중은 겨우 11살에 약 77kg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는 아버지의 술주정, 고함, 폭력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비극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트레이시는 더욱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꺼내진 사냥용 엽총,
그리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달아나는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음식은 트레이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먹을 때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트레이시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트레이시의 체중은 시기별로 점점 불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녀의 체중은 약 90kg에 달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수치는 113kg으로 치솟았으며 졸업할 무렵에는 113kg에 이르러 18세 소녀에게는 충격적인 수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중 증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할 때마다 트레이시는 약 45kg씩 더 늘었고 몇 번의 출산을 거치면서 그녀의 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방을 축적해 갔으며 건강은 점점 위험한 상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트레이시의 몸은 그녀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레이시의 외모를 완전히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리의 부종은 끔찍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그녀의 다리를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44세가 되었을 때 트레이시 매튜스의 체중은 무려 275kg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총체중이 아니라 그중 180kg이 심각한 부종으로 부풀어 오른 두 다리에서 비롯된 사실이었습니다. 즉, 몸무게의 3분의 9가 다리에서만 발생하여 그녀의 다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짐으로 변했습니다. 트레이시의 일상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간단한 행동들 침대에서 일어나기, 문 밖으로 몇 걸음 걷기,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기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다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창했고 마치 돌덩이를 묶고 걷는 듯한 무게 때문에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체력을 완전히 소모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조차 트레이시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앉는 것조차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275kg의 몸은 그녀로부터 평범하게 살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모나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부종은 연속적인 합병증을 동반했는데 세포염으로 인한 감염, 끊임없는 통증,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트레이시는 매일 신체적 고통을 견뎌야 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무력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지켜보며 정신적으로도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네 벽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고 시간은 무겁게 느리게 흐르며 끝없는 절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중이 총 275kg에 이르는 상황에서 매일이 트레이시에게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 심지어 평범한 의자에 앉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텍사스주에 있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무려 수리 시간 동안 차의 트렁크에 앉아 이동하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는 트레이시에게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림프 부종은 매우 복잡한 질환일 뿐 아니라 그녀는 세포염으로 인해 피부 감염까지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늘어난 피부를 제거하려면 우선 70kg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다이어트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트레이시는 마치 인생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비만 환자들의 인생을 바꾼 한 특별한 의사가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트레이시에게 단순히 생존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40년 넘게 지속된 악몽에서 벗어날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나우자라단 박사,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닥터 나우였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마이 600파운드 라이프의 유명한 주치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심각한 비만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닥터 나우는 트레이시의 사례가 일반적인 해결책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간단한 식단 조절이나 운동만으로는 트레이시의 상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철저히 통제된 식단과 함께 다리에 쌓인 과도한 피부와 조직을 제거하는 대규모 수술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트레이시는 먼저 자신의 식습관을 바꾸어 의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음식에 의존해왔던 트레이시는 이제 위안이 되어주던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단호히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매일이 심리적인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익숙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몸은 강하게 반응했고 식욕은 끝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닥터 나우의 세심한 지도와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트레이시는 서서히 첫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트레이시의 체중은 느리지만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274kg에서 시작해 한 달간 식단을 철저히 지킨 끝에 160kg까지 감량했습니다. 3달 뒤 그녀는 240kg까지 줄어드는 데 성공했고, 이는 큰 진전이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일어서거나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6달째에는 215kg까지 내려가면서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90kg이 넘는 피부와 과도한 조직을 제거해 다리를 해방시키고 몸 전체에 걸린 엄청난 하중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수시간 동안 이어진 수술과 힘겨운 회복 과정을 거친 끝에 트레이시는 205kg에서 176kg까지 체중을 줄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서고 보조 없이 걸음을 옮길 수 있었고, 이는 그녀와 주변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번 감량 과정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레이시의 강철 같은 의지와 비범한 투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고, 줄어든 1kg마다 그녀는 승리를 거두었으며 내딛는 한 걸음마다 인간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량과 힘겨운 수술을 끝낸 뒤 트레이시 매튜스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행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걷고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으며, 심지어 몸의 제약을 느끼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에게 가장 큰 기쁨은 가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손주를 안아주는 것, 가족들과 작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손주를 안고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과 놀 수 있게 되었으며 몸무게와 통증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도전은 심리와 감정, 그리고 폭식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레이시의 이야기는 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때로는 삶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결심과 외부의 적절한 도움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트레이시처럼 꾸준히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끈기, 의지, 그리고 희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트레이시는 운이 좋은 소수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 그런 비극들은 인간이 운명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을 깨닫게 합니다. 태미 슬레이터는 미국 켄터키주 딕슨에서 태어난 37세 여성으로 동생 에이미와 함께 2020년 유명 리얼리티 프로그램 1000파운드 시스터즈에 출연하기 전 유튜브에서 올린 재미있는 영상으로 처음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두 자매의 합계 체중은 무려 450kg을 넘어섰고 두 사람 모두 체중과 식습관을 통제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즌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단순한 재미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태미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비범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64년에 이르러 에이미는 체중 감량 여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태미는 거대한 지방에 갇힌 몸에서 벗어나 더욱 균형 잡힌 몸매와 개선된 건강 상태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태미의 몸은 급격한 체중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수준으로 몸무게가 불어나 결국 3교b 28kg을 넘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한계를 넘어가자 태미의 다리와 몸은 완전히 과부하 상태에 빠졌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공포스러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움 없이는 일어서거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씻기, 옷을 갈아입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같은 평범한 행동들조차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왔습니다. 태미는 정상적으로 숨쉬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심장, 폐, 순환계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고 그녀는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매일은 육체적 고통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몸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환점은 2021년에 찾아왔습니다. 태미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너무 늦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화하겠다는 결심은 태미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녀는 의료진의 철저한 감독 아래 엄격한 체중 감량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정점은 2022년에 시행된 체중 감량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태미는 재활센터에서 14개월간 머물며 급격히 변화한 몸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줄어드는 체중 1kg마다 육체적 통증, 식욕과의 싸움,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태미는 500파운드 이상을 감량해 3교b 28kg이 넘던 체중을 약 108kg까지 줄였습니다. 거대한 두 다리는 한결 가벼워졌고 이제 그녀는 산소호흡기나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태미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에 참여하며 결코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평범한 순간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태미는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병적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피부 절제 수술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늘어난 피부를 제거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최적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태미 슬레이턴의 여정은 단순히 극적인 체중 감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내면의 힘을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트레이시나 태미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 미시간에서 태어난 캐럴 예이거는 극단적 비만의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캐럴 예이거는 미국 미시간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식습관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체중은 급격히 늘었고 결국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해 거의 80kg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체중으로 인해 캐럴에게는 한 걸음 걷는 것,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조차 공포스러운 도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단순한 동작조차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집은 점점 몸무게 때문에 갇힌 감옥과도 같은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체중이 초래한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장, 호흡기, 혈액순환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캐럴은 병원에 자주 입원했고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만 했으며 매 순간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지어 작은 몸짓 하나에도 생존과 끔찍한 고통이 맞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캐럴은 여러 차례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의료적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선 몸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건강 문제, 정신적 압박, 우울증이 겹쳐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안타깝게도 1994년 캐럴 예이거는 겨우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극단적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심장, 폐, 혈액순환계 모두가 그녀의 체중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캐럴의 죽음은 병적 비만이 극단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였습니다. 캐럴 예이거의 이야기는 단순히 체중의 충격적인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병적 비만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위험을 일깨워줍니다.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다른 결말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체중은 외모뿐 아니라 삶, 건강, 그리고 정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트레이시와 태미는 의지와 결단이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지만 캐럴의 이야기는 몸과 건강을 방치하면 비극이 찾아올 수 있음을 강렬히 상기시킵니다. 마가렛 존스는 몸무게가 750파운드가 넘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이런 체중에 도달한 이유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음식을 모두 먹어버려 늘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계속 살이 찌도록 격려받으며 먹다 보니 몸무게가 거의 반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은 걸을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부은 다리로만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맞는 옷도 없어 얇은 담요 하나로 몸을 덮고 있으며 치와와 강아지가 침대에서 그녀가 배출한 것들을 계속 핥고 있습니다. 750파운드보다 무거운 사람이 없었지만 집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은 사람을 탓하고 다시 젖소처럼 살이 찌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세요. 마가렛 존스는 아칸소주 도드리지 출신의 38세 여성으로 현재는 미국 텍사스 주 베이타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이 600파운드 라이프 시즌 10의 주인공이며 마가렛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는 2022년 1월 5일에 처음 방송되었습니다. 마가렛은 키가 193cm에 불과하지만 몸무게는 750파운드이며 그녀의 BMI 지수는 129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런 BMI 수치에다 이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몸무게가 750파운드인 마가렛은 일반인처럼 걷는 것이 불가능하며 단순히 몸을 뒤집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입혀준 초대형 티셔츠를 입거나 때때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얇은 담요만 덮고 있어 개인 위생을 돌보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그녀는 햄버거 8개, 감자튀김 3인분, 콜라 1캔, 캐러멜 아이스크림 1컵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아 딸이 배고플까봐 어머니는 급히 가장 큰 사이즈의 피자 3판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38세 이 여성은 3분도 채 되지 않아 아침 식사를 끝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에겐 쉬운 일이지만 마가렛처럼 거대한 체중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옆에 있는 병이로 이동하려고 일어나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간병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큰 사이즈의 기저귀를 채워주었으며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마치 아기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운 채로만 지낼 수 있으며 무력감과 좌절감에 마가렛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넘어지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처럼 거대한 체중을 가진 사람이 넘어지면 마치 바닥에 붙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하던 중 마가렛은 실제로 넘어졌고 어머니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전 병원이 750파운드나 되는 사람을 돌볼 장비가 충분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가렛이 넘어졌을 때 그녀는 숨쉬기가 어려웠고
그보다 더 걱정된 것은 자신이 심장마비를 일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처럼 음식에 중독되고 엄청난 양을 먹는 사람에게 변화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화장실 가는 일이 조금은 나아졌다 하더라도 목욕하는 일은 그녀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이웃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총 3명이 함께 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마가렛의 살을 밀어 올리고 이웃은 서둘러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너무 비만이라 그녀는 옆으로 눕지도 못했고 게다가 살 사이에 주름에 생긴 피부 궤양 때문에 이웃이 조심스럽게 씻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사람이 함께 그녀의 몸을 다 닦아준 후에는 이미 점심시간이었고 이때 그녀는 배고픔에 속이 끓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햄버거 하나와 감자튀김을 집어들고 개걸스럽게 먹으며 한 번에 10인분을 해치웠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마가렛은 한 번도 음식에 질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음식을 탐닉하고 많은 양을 먹게 된 이유는 바로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마가렛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이 프로그램에서 들은 가장 미친 이야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마가렛 존슨은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다소 기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에게는 베키와 티파니라는 2 언니가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다른 집보다 10배는 더 많이 먹었습니다. 집에 음식이 없는 건 당연했고 이 5명의 식탐 많은 가족의 식료품 영수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자매는 아버지가 남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불평이라도 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말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렛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통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서 있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3자매는 감정을 숨겨야 했고 만약 반항이라도 하면 그는 욕설을 퍼붓고 잔인하게 모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레이먼드 씨는 거대한 체격의 남자로 셔츠가 꽉 낄 정도로 부푼 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큰 웃음소리는 작은 동네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유쾌하고 유머 넘치는 인생을 즐기는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아이들만이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모습은 독재적이고 이기적일 정도로 탐식하며 자녀들의 식사에 화를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렛이 3살이 되던 해부터 레이먼드 씨는 당연하게도 모든 식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바삭한 토스트에서부터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통까지도 그의 뱃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먹었는지 묻지도 않고 오직 자기 혼자만 먹었습니다. 마가렛이 조금 더 자라 민감하고 감정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비극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기쁘거나 불안할 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팔다리를 심하게 휘둘렀고 때로는 동생을 때리거나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였다면 그런 일이 감정 조절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겠지만 레이먼드 씨에게는 그것이 버릇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의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그는 차갑고 가혹한 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말 안 듣는 자식에게는 음식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모든 음식을 당연하게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가렛은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가 치킨을 깨끗이 먹어치우고 어머니 손에서 감자칩 봉지를 빼앗고 식탁 위에 남은 유일한 우유 한 잔까지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점 그 두려움은 마가렛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고 그녀는 음식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은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편의점을 어슬렁거리며 무료로 나눠주는 작은 빵 조각들을 몰래 먹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몰래 빵, 스낵, 심지어 피자까지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직원에게 들켰을 때 그녀는 너무 배고팠다고 더듬거리며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렛은 음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엄청난 양을 먹었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식 살 돈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음식은 그녀에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9나 수업이 일찍 끝나는 오후가 있으면 그녀는 음식을 사서 구석진 곳에 숨어 먹고 다 먹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도 마가렛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계속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체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마가렛은 거의 250파운드였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4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독재적인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게 되자 그녀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누가 음식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이 지금처럼 비만이 되어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원인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밀리 여사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두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가렛이 750파운드까지 살이 찐 일이 어떻게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가족 뒤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일에서 마가렛의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마가렛의 아버지가 아이와 음식을 다투거나 잘못했을 때 벌로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면 어머니 밀리 여사는 완전히 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밀리 여사는 마가렛에게 음식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딸에게 음식을 더 주거나 마가렛이 좋아하는 음식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어디에서 피자, 햄버거, 고칼로리 패스트푸드를 살 수 있는지 딸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밀리 여사에게는 딸이 배부르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마가렛은 심지어 아버지가 일부러 음식을 다 가져가도 결코 배고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렛은 어머니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음식을 위해서만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과 냉혹함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서 어머니를 필요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마가렛은 어머니와만 완전히 함께 살게 되었고 그 후로는 무제한의 폭식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마가렛은 하루에 소시지, 햄버거, 피자 등 20에서 30인분을 소비했으며 그 모든 음식을 어머니가 준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가렛의 몸은 너무 비대해져 더 이상 스스로 걸을 수 없었고 침대 위에만 누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줄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지금 먹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자신의 음식을 빼앗을 것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불안은 그녀를 끊임없는 식사와 폭식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딸을 750파운드까지 살찌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 인터뷰에서 바로 밀리 여사가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딸 마가렛을 너무 사랑해서 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여사는 자신이 딸을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음식을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독재적인 아버지로부터 마가렛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풍성한 식사를 통해 그것을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밀리 여사가 과거에 자신도 폭식증 환자였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체중으로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딸을 똑같은 지옥의 굴레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밀리 여사는 덧붙여 자신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마가렛은 어머니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숨기기라도 하면 마가렛은 울며 소리치고 분노하며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또 다시 양보하며 음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렛의 체중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났고 밀리 여사는 요리사이자 간병인, 몸을 닦아주는 사람, 청소부의 역할을 모두 하며 마가렛이 누워있는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은 마가렛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
왜 밀리 여사가 음식을 막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밖에 나가 음식을 사거나 누군가를 쫓아가 피자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밀리 여사의 대답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성애의 표현 방식은 아이가 원하는 모든 음식을 주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딸이 배고프다고 하거나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녀는 가능한 가장 풍성한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냉동 라자냐를 침대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진정한 관심을 대체할 수 없으며 슬프게도 밀리 여사처럼 많은 이들이 사랑과 먹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렛의 무거운 몸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달래기 위해 먹고 잊기 위해 먹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처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렛 본인도 먹는 것이 자신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음식은 늘 마가렛에게 의지처였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가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음속 아픔을 숨기기 위해 비만한 지방층 속으로 자신의 영혼을 감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하며 비만은 수많은 질병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은 안타깝게도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비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와 넘어진 충격으로 인해 지방 덩어리가 바닥에 들러붙은 것 같은 고통을 겪은 후 마가렛은 갑작스럽게 체중 감량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만 환자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마가렛은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몸의 변화를 위한 여정에 함께할까요?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마이 600파운드 라이프 제작진은 마가렛의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해 나우자라단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를 진찰한 후 나우자라단 박사는 그녀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나우자라단 박사는 과학적인 식단 계획을 세우고 마가렛이 반드시 지키도록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더 이상 음식을 제공하거나 예전처럼 딸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받았습니다. 두 모녀가 모두 동의하자 나우자라단 박사와 병원, 의료진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엄격한 식단을 따른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30파운드를 감량했고 이것은 박사팀이 기대한 속도였습니다. 의료진은 그녀가 이 감량 속도를 계속 유지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그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몸무게를 측정해야 했습니다. 나우자라단 박사는 자신의 환자가 3달 안에 100파운드를 감량하길 바랐으며 마가렛이 이 속도를 유지할 경우 위절제 수술 단계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시도하면서도 마가렛은 여전히 식사를 2번 더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등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의사에게 허락받지 않고 몰래 딸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밀리 여사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딸을 이렇게 비만하게 만든 원인이며 나우자라단 박사는 그녀가 그 행동이 딸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밀리 여사의 개입을 막기 위해 나우자라단 박사는 물리치료사와 재택 간호사를 마가렛 집으로 파견했습니다. 목표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며 재택 간호사는 개인 위생도 도와줄 예정입니다. 영양 전문가도 상담을 진행했고 마가렛은 매일 읽고 지켜야 할 식사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식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우자라단 박사팀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또한 마가렛이 예전처럼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개인 위생을 돌보도록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물티슈로 스스로 몸을 닦아야 하며 손이 닿지 않는 부위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입니다. 마가렛은 또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고 꾸준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밀리 여사가
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녀가 7년 전 위우회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리 여사는 누구보다도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병원에서 일주일에 30파운드를 감량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료진의 최종 목표는 1년 반 안에 그녀의 체중을 200파운드 이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마가렛은 병원에 2주 더 입원했고 대부분의 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한때 다리 감염이 있었으나 이미 치료를 마쳤고 병원에 있는 동안 관리된 식단을 따라 752파운드에서 65파운드로 총 67파운드를 감량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가 일어나 걷는 법을 배우도록 물리치료를 진행했으며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가렛이 음식을 받지 못하면 분노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여전히 저항하며 진심으로 감량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마가렛은 아직 스스로를 돕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그것은 전문가들의 도움 아래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마가렛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사하고 운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금지되었고 대신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샐러드는 물론 그녀가 예전에 먹던 팬케이크, 슈가 파우더, 튀김 요리처럼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샐러드를 가져오면 마가렛은 분노하며 샐러드 드레싱 병을 어머니 머리에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 여사는 이번이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으로 딸을 계속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운이 마가렛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12개월 만에 236파운드를 감량하며 체중을 516파운드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식단은 마가렛이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녀는 위절제 수술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의 체중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개인 위생과 자기관리를 위해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마가렛의 현재 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발히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만 새 소식은 자주 공유하지 않고 사생활을 상당히 즐기는 듯합니다. 마가렛은 나우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마가렛에게는 이것이 매우 행운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